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물결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수에서 이겨야 전체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웰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입니다. 인텐트 마케터로 활동 중에 있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검색 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검색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검색 데이터라는 게 기존의 데이터들과는, 기존의 마케터들이 주로 활용하던 다른 데이터들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언제나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가 인텐트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인텐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도인데 사실 잘 알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인텐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열심히 쓰냐면, 사실 마케터들이 늘 궁금해하고 하는 질문이 바로 우리 고객이 누굴까?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있을까? 또는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같은 고객 속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저희는 인텐트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텐트를 아는 것이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질문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 저희는 검색 데이터 안에서 소비자의 인텐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라는 게,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사실 아무런 의식 없이 검색을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키워드 안에는 우리들이 왜 검색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시그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 맛집 같은 키워드를 한번 상상해 보죠. 짜장면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 수 있죠. 당연히 앞에 있는 짜장면입니다. 그 짜장면은 대상 키워드예요. 내 욕구의 대상이 되는 시그널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맛집은 뭐냐면,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검색했는지,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검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즉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왜 검색을 했는지를 추정케 하는 시그널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뒤에 있는 맛집이라는 단어인 거죠. 사실 검색어는 이렇듯 검색하는 사람이 왜 검색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 즉 소비자의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많은 키워드에서 만약 우리가 소비자의 의도를 파악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케터들의 근본적 질문, 우리 고객은 누구일까? 우리 고객은 무엇을 궁금해하는 것일까? 우리 고객은 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일까?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검색 데이터에서 소비자 인텐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사실 검색 데이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검색을 우리가 이용자로서 검색을 만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마케터로서 보면 검색 엔진은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검색 엔진에 광고를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 자체를 광고를 게재하는 미디어로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마케터들은 검색 엔진을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용자로서 또는 광고를 거는 어떤 미디어로서도 봐야 되지만, 소비자들의 인텐트, 즉 소비자들이 브랜드에게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어떤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도 검색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마케터한테는 굉장한 무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검색 데이터라고 말하는 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굳이 제가 검색어 또는 검색 키워드라고 안 하고 검색 데이터라고 말을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검색 데이터는 검색어와
검색 결과 페이지 또는 검색어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다 포함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 키워드들이 몇 번 검색되고 있는지, 검색 볼륨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검색을 몇 명의 남자들이 검색하고 몇 명의 여자들이 검색하는지, 즉 성비에 따라서 어떻게 검색이 다른지,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검색 데이터겠죠.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그런 게 검색 데이터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검색 결과 페이지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저는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검색 엔진들은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아요. 검색 결과 페이지의 상위에 올라오는 페이지들은 기본적으로 그 검색을 한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서 그 기대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페이지를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해당하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면 그 페이지가 상위로 올라가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키워드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원래 기대하던 바와 맞지 않으면 상위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SUV 추천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아무리 훌륭한 SUV 자동차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제네시스의 SUV 차종 하나만을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1등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SUV 추천이라고 검색한 사람은 애초에 기대할 때 다양한 SUV 자동차들을 소개해주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컨텐츠를 담은 페이지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 결과의 상위를 보면 SUV 추천이라고 검색한 검색 결과의 상위에는 다 리스트, 제품 리스트가 나오는 페이지들이 상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즉 SUV 추천이라고 검색한 사람의 의도 안에는 관련 정보를 찾는다는 막연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양한 추천될 만한 제품들을 다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고, 그 기대를 제일 만족시켜주는 형식은 리스트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글은 그러한 기대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리스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를 상단에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명확하게 제품명을 특정해서 한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제품을 바로 살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의사 판단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검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명 플러스 주행으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 상단이나 중간에 동영상 블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행하고 있는 해당 모델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도 그거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길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검색 결과는 소비자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해당하는 검색어 또는 검색 볼륨, 검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별이나 연령, 이거 이외에도 그 해당하는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하는 키워드를 원래 검색한 사람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검색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검색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소비자를 이해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검색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조사해 보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은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FGI 같은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FGI를 왜 하냐면 우리가 타겟으로 삼은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는 사실 그게 정확한 것이라고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질문의 방식이나 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답일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를 참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업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CRM 데이터죠. CRM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확보한 고객들의 데이터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CRM은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 고객이 된 사람들의 정보예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이미 확보한 고객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고객이 되지 않았던 수많은 가능성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CRM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의 어떤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즉 지금 말씀드린 FGI나 CRM 같은 경우에는 편향이 굉장히 높거나 아주 적은 샘플만 가지고 얻은 정보라는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조금 더 이걸 넓혀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예를 들면 구글 어널리틱스나 아도비 어널리틱스 같이 웹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거든요. 얘도 사실은 CRM 정보랑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웹사이트에 일단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는 고객들인 거예요. 아직 구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방문한 고객의 모수가 뭐 몇 천만 명인 회사는 극히 드물 거라는 거죠. 즉 그들을 아무리 분석해봤자 굉장히 적은 수의 소비자만 분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나머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도 없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뭐 GA나 A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사실 고민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던 데이터가 소셜 데이터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분석해서 얻게 된 정보인데, 사실 이 소셜 데이터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뭐냐면 기존의 기업들이 액세스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잠재 고객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멋진 데이터인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다 편향이 심한 데이터들입니다. 제가 편향이 심하다라는 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곡이 되어 있다고 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이미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언의 내용을 적당하게 가리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자랑하고 싶은 건 자기가 찍은 사진 뒤편에 배경으로 있는 자동차인데, 실제로는 오늘 너무 날씨 덥네요 하면서 음료수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올린단 말이죠. 텍스트로 쓴 건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최근에 산 멋진 SUV 자동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공개하는 내용들은 자기의 진짜 욕구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을 생각하고 쓰는 내용인 거죠. 근데 소셜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텍스트 혹은 해시태그를 분석하는 거니까 과연 그 해시태그와 텍스트를 분석한 것으로 소비자의 진짜 숨겨진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셜 데이터로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CRM 데이터 또는 그 웹 로그를 분석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본이 모자라거나 표본이 크면 왜곡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표본의 수도 완벽하게 크고, 그러니까 전수 데이터이면서 정말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이터가 사실은 마케터들에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에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검색 데이터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이제 검색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단적으로 말하면 전수 데이터이면서 편향이 없는, 즉 왜곡이 없는, 그래서 욕구를 100% 순도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검색 데이터가 마케터들에겐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고 우리가 연구할 만한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 키워드의 볼륨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있는 연관 키워드 또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있는 검색 결과의 포맷,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해당 키워드를
무엇을 기대하면서 검색했는지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들여다보는 것만을 가지고도 웬만한 소비자 리서치를 나가서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것 이상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검색 데이터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게 검색 키워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검색 키워드 볼륨을 체크하고 그 볼륨이 월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일별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하지만 사실 검색 키워드의 볼륨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의사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 사람이 검색한 검색어 하나가 아니라 이 검색어 다음에 검색한 키워드, 그 다음에 검색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시퀀스로 쭉 파악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알 때는 알 수 없었던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 시퀀스를 파악하면 좋다는 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사실 우리가 검색하면 늘 밑에 보이는 게 있죠. 연관 키워드, 관련 키워드 이런 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 관련 키워드 8개는 뭘까요?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검색됐던 키워드들을 구글이나 네이버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이어붙여 간다고 하면 개별 개인의 검색 시퀀스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키워드 다음에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어붙여 보다 보면 실제로 A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A 다음에 B라는 키워드, C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검색했는지,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검색 여정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바이 페이지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왔다면 그 키워드는 뭘까요? 이미 검색 엔진들이 왜 그런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페이지 다음에는 그 페이지 들어가서 구매를 하더라 라는 걸 경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가 알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다 구매가 가능한 구매 페이지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검색 결과에 구매 페이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비교해주고 리뷰하는 페이지가 주로 나온다면 그 키워드는 아직 구매 의사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직은 정보를 찾고 있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키워드가 구매에 더 가까운 키워드인지 아니면 정보 탐색에 가까운 키워드인지 같은 것도 검색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마케터들이 그 전략을 세울 때 초기 단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서 먼저 만들어내는 게 이제 페르소나거든요. 그 페르소나를 결국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해당하는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톤 앤 매너를,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하면 좋겠는지 때문에 사실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페르소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만들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상품 전략이나 또는 메시지 전략까지도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대 여성으로 서울 근교에 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아침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이런 형태의 일반적 페르소나만을 가지고서는 사실 메시지 전략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한 페르소나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는 보여주지만 그 소비자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제품을 찾고 있는지는 답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을 시퀀스를 통해서 알게 되면, 즉 아까 제가 검색 시퀀스를 보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검색을 하고 있는지, 즉 의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도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무슨 과제를 해결하려고 제품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까지도 사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즉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잡스 투 비 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검색 시퀀스나 검색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페르소나의
jobs to be done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붙여서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저는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확장된 페르소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어떤 톤 앤 매너로 그 고객들에게 전달하면 좋을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2017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네이버의 검색 쉐어가 80%가 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구글의 쉐어가 4%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쯤이 됐을 때는 네이버의 검색 쉐어가 60%대가 됐고요. 구글의 쉐어가 3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들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바를 보면 네이버하고 구글의 비율만 보면 6대4 정도의 비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6대4가 됐다라는 것이 6명은 네이버를 쓰고 4명은 구글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개인적 경험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10번을 검색할 때 6번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4번은 구글에서 검색한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네이버와 구글을 같이 쓰는데 어떤 분들은 네이버를 쓰는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어떤 분들은 구글을 쓰는 비율이 좀 높지만 전 국민의 검색 행위를 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나면 대략 6대4 정도의 비율이라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고 나서 네이버 바깥의 사이트로의 링크가 거의 없는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는 거에 비해 검색 결과에서 바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아웃링크를 주는 구글의 검색 결과가 40%를 차지한다는 건 마케터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전달하는 상황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케터들이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색 엔진의 발전 방향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의 검색 엔진을 지난 한 20년 정도를 쭉 지켜보면서 그들의 변화들을 보면 시종일관 그들의 그 UI, UX가 약간씩 변하긴 했지만 딱 하나였거든요. 검색한 사람의 의도에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사실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예전에는 검색 결과가 기술의 부족으로 해당하는 찾고 있을 것 같은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에 링크를 주로 제공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점점 직접 클릭을 하지 않고도 검색 결과만 가지고도 정보들을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클릭이 필요 없는 그런 검색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변화는 있지만 방향은 다 하나입니다. 검색한 사람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빙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AI를 검색 결과에 이렇게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향하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즉 검색자의 의도에 맞는 컨텐츠를 정확하게 제공하겠다. 이 방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검색 엔진의 변화에 마케터들이 주목을 하고 어떻게 여기에 적응해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왜 우리가 검색 데이터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소비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의도를 이해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 어떤 전략을 세울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객 여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프레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객 여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고객 여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